총회 의장님, 유엔 사무총장님, 세계 각국 정상 여러분, 대사 여러분, 각국 대표 여러분, 1년 전 똑같이 이 자리에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장엄한 전당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다 밝은 미래가 전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유엔 총회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1년간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웃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미국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 10억 달러의 부가 새로이 창출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제 5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이제 흑인, 히스패닉계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고용률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제조업에서 생긴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감세 및 조세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7천억 달러라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60억 달러를 내년에 국방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취임했을 때보다 미국이 많은 면에서 이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시민을 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서로 간의 권리를 존중할 때 그리고 자국 시민의 권리를 지킬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협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대표를 보낸 모든 국가야말로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대표단 분이야말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나라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소중히 여기는 가치, 원칙 덕분에 이제 지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발전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독립 국가로서 미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원칙을 견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할 것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부터 EU-연합에서부터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이르기까지 저는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미국을 대표해 왔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와 우호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파트너십과 우호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원 덕분에 이제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쟁을 뒤로 하고 이제 과거만 평화를 위한 도약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에 저는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면대면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고무적인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조치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이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했습니다. 일부 군사 시설이 이미 해체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의 시민들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인 참전 연사의 유해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 유해가 미국 본토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해서 이행이 될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지점에 올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유엔 회원국들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감사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접근법은 또한 많은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변화가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걸프만 국가들은 대테러 센터를 새로이 개소해서 테러리즘을 퇴치하고 테러의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이제 각 국가들이 본격적인 책임을 지워서 영내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격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국가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출자해서 시리아와 예멘의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전방위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은 예멘의 끔찍한 내전의 참상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영내 국가들이야말로 어떠한 미래를 그릴지, 운명을 개척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걸프만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등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영내 차원의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도 모두가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 덕분에 그리고 영내 많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를 알려진 유혈 집단,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한때 점령했던 영토를 잃고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 퇴출되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과 협력함으로써 이슬람 국가 등의 테러 조직의 모든 자금줄, 기타 지원 경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내전이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시리아에서의 군사 분쟁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유엔 주도하에 모든 평화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르단 시민들 그리고 인근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중동의 인근국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요르단의 사례를 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난민들이 가장 가까이 모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모국으로 돌아가서 모국의 재건에 이들 난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차원의 모든 솔루션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격퇴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고 부패한 이란의 독재 정권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죽음과 파괴와 혼란을 영내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인근 국가의 주권이나 국경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는 각 자신의 국가의 자원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부유케 하고 있고 중동 지역 전역에 걸쳐서 해로운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은 응당 그래야 하듯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이 같은 행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모아진 그런 자금 역시도 그 대리인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중동 지역 전역에 있어서 전쟁을 만들어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과 또 그들의 세력 확장에 이것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제가 미국을 끔찍하고 2015년에 있었던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저를 지원해 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관련 제재를 가했을 때 또한 저와 뜻을 함께 해준 이유입니다. 처음 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란의 예산은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이란의 독재자는 핵 관련 미사일 그리고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많은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리아 내에서 그리고 예멘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미국은 경제 압박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정권을 부정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핵 관련 제재를 이란 협의 하에서 없어졌던 제재를 다시 한번 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5일에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석유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국가들과 함께 이란이 이를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 그리고 그 정권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소유하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대량 살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핵 탄두를 전 세계의 어느 도시든지 발사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성을 보이는 한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그리고 의로운 각자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올해 또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중동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주권 국가를 인정하면서 저는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안전을 해당 지역의 미래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진되는 것이지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이 현실주의는 우리가 인질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미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자명해진 그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영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역이 공정하고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경제를 개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가장 큰 경제를 개방했었는데 단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수입품들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이와 같은 보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우리의 개방성을
악용하여 많은 물품을 우리 쪽에 덤핑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또 악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화폐를 조정하여 대미 무역에서 훨씬 더 자신들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약 8천억여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잘못되고 불공정한 무역 협의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을 개정하였고 바로 어제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서 성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 자리에 대표하고 계신 국가들은 전 세계의 무역 체계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국가들은 WTO에 받아들여졌지만 그들은 해당 기구가 기반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체계와 또 이런 모든 다양한 어떤 규제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끔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물품을 덤핑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이전시키고 지적재산권을 도난했습니다. 미국은 약 300만여 개의 제조업 쪽 일자리를 이 같은 이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합류한 이후로 약 6만여 개의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13조 달러에 달하는 지난 20년 동안 13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일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우리 국가의 부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시할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추가적인 중국산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이시기도 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대단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 국가 간의 무역 관계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현재 시장 상태와 또 중국과 우리 사이의 그 무역 합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언제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유엔 인권위가 유엔의 굉장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인권 유린자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 대사는 개혁에 필요하다는 분명한 의제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책임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인권위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도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정확한 관할 구역도 없고 또 권위도 없는 상황입니다. ICC는 계속해서 보편적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지만 그들이 공정하게 이 같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로 그 자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관료주의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주의의 원칙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책임 있는 국가들은 자주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배 아니면 다른 국가를 강요하려는 것에도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에 있어서도 에너지 안보 확보는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풍부하게 부존된 석유 그리고 청정 석탄, 천연가스를 다른 국가들에게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들만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켜주었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이 이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펙 국가들은 미국에게 비싼 값에 석유를 팔기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펙이 유가를 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펙 국가들은 유가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유가를, 석유값을 미국이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석유 수입을 의존을 해서 다른 오펙 국가들이 이를 다른 국가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발틱 파이프라인을 건설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도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즉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립성 확보는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대국들이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먼로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와 남방부 그리고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관련법을 강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영내 국가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내 그리고 전 세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인신밀매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신매매와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매매나 범죄 네트워크, 조직 범죄자, 그리고 치명적인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마약 밀매는 국경을 침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고 범죄와 폭력 그리고 빈곤으로 시민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튼튼하게 지킬 때 그리고 범죄 조직을 척결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범죄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즉 모든 국가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국익에 따라서 이민 정책을 세울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국제 이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을 국제 기구가 마음대로 다른 국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손에 선출되지도 않은 국제 기구가 다른 국가에게 이민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에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모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회주의 정권의 억압, 마두로 정권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쿠바의 후원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한때 산유국으로서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파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빈곤에 늪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들 정치 체제를 이식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부패와 타락과 경제 쇠퇴를 겪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권력의 집중화와 압제,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은 사회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불러오는 빈곤과 가난에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식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들은 뜻을 함께해서 민주주의를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에 추가 제재 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마두로 지도부와 측근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새로 이행할 것입니다. 국제연합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공여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미국에 원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대외 원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검토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원조 정책이 효과를 보았는지, 어떠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우리는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미국은 타국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에만 대외 원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방위비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제연합이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국제기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유엔은 무한한 잠재력이 가지고 있음을 제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유엔의 평화 유지 예산의 25% 이상을 대지 않겠다고 미국이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국가들이 나머지 유엔 평화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군에 전용되었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미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몫을 다할 때 비로소 유엔이 숭고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가 없는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할 필요 없이 모든 국가가 자신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보십시오. 우리의 선현들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선현들은 각 국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역사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설이나 결의안에서 그 단어에서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우리에게 후손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를 이들 후손들이 물려받을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전당을 가득 채운 꿈과 이상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특성만큼이나 각 국가의 비전과 이상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표를 보낸 국가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의 경우 10억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이 대범한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위대한 국민들이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우고 있고 자신들의 안보와 자주권을 위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 그리고 유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인류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러 국가들의 공조 덕분에 그리고 이 함께한 모든 국가들이 각자가 특유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또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미국이 되고 싶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그 자유라는 장엄한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치 정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족들과 깊은 믿음 그리고 공격적인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하고 전통을 소중히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사랑합니다. 이곳에 이 전당 안에 계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애국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애국자들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그 열정의 불씨가 바로 개혁을 이루어내고 또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에서의 돌파 그리고 위대한 예술 작품도 이 같은 열정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 위에 기반해서 미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국가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더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잠재력을 우리 국민들 안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만이 자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만이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주권을 지키고 독립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 새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결심 그리고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애국주의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번영과 자존감의 길을 걸어갑시다. 또한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는 평화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각자가 대변하는 국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항상 굳건하게 그리고 자주권을 가지고 또한 공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까지나 신이 주는 영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